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이범수 교수입니다. 이렇게 날이 매우 차고 또 썰렁한데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매우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별과 유족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유족이 돼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힘드시죠? 네. 또 아직까지도 또 힘든 그러한 기억들이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억들은 우리를 과거로 자꾸 몰고 들어가고 또 과거로 그냥 몰고 들어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를 또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족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보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가 과연 유족이 돼서 왜 우리가 그러한 그 추억이나 기억에 자꾸 끌려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나의 미래에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우리 주변에서는 새로 생명이 태어나고 또 생명이 가고 하는 그러한 와중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과 죽음 또 유족이 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은 또 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잘 그 적용시켜야 되는지 그러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많이 그동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심리학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영역에 다 걸쳐서 우리의 삶에 깊게 이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별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절절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대충 살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사별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면 또 죽음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걸로부터 어떤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간다든가 또 그런 유족을 만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런 장소나 장소에서 그런 유족들을 위로해주고 그러한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록 뭐 쓴 약이 우리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사별과 또 유족
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유족 심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지혜를 터득하는 것, 그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예. 근데 유족은 하늘에서 붕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유족이 되기 전에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죠? 가족. 예. 환자의 가족이었죠. 예. 그러니까 환자의 가족 또 그 돌아가시는 그 환자분들 그러한 마음들이 환자의 가족들도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게 되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임종을 하고 난 다음에 유족이 됐을 때도 그러한 마음이 그대로 연관져서 같이 오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할 때 그 마음이 주로 부정적인 거, 그다음에 또 고립적인 마음, 또 분노, 또 우울, 이러한 마음들이 또 나중에 이제 포기하게 되죠. 네, 포기하게 되는 이러한 마음들이 가득히 그러한 유족들 마음속에 있다가 막상 이제 일이 터지고 나면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빈소가 열리게 되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선 유족들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유족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유족을 가장 많이 이렇게 접하는 그러한 공간은 이제 장례식장이나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어떤 추모에 대한 의식들을 할 때 그때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러한 분들을 그냥 단순히 슬퍼하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앞에 맥락이 있잖아요. 네.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통 2, 3개월 동안은 환자 가족들이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마음도 또 얼마나 또 혼란스러워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말아야 돼라는 이제 부인하는 것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런데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아. 뭐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다 소용없어. 또 이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속에 화도 날 거 아니에요. 네.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러다 보면 또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모여 있는 분들이 이제 우선은 유족들이죠. 네, 유족들은 그래서 유족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장례식장이나 또 임종 후부터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 중을 보시면 유족은 단순히 슬퍼하는 마음만 가진 게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후회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또 죄책감도 느낄 수 있고 또 돌아가신 분을 잘못 모셨다는 또 그 오는 문상객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또 어떤 수치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데 또 내가 뭐 가령 배우자가 가셨다 그러면 너무 또 두 분이 또 잘 사셨으면 어떻게 또 나를 두고 그렇게 갈 수 있어? 맞아요. 이런 또 분노, 원망도 있죠. 근데 차마 표현은 못하죠. 예. 예. 한편으로는 뭐 그 사람이라고 뭐 가고 싶어서 갔겠어. 네, 얼마나 가면서 안타깝겠어. 예.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분노하면서도 또 죄책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또 수치심도 느끼고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 뭉쳐져 있는 그러한 분들이 이제 우선은 유족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족을 만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라고 말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유족들에게 뭐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삼가라는 말을 붙일까요? 존경? 존중? 또 다른 뜻은 뭐가 있을까요? 왜 삼가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상가집에 가면요 그런 말도 잘 못해. 그냥 삐죽삐죽 하다가 또 와요. 근데 사실은 그때의
그런 말을 하나하나 해주는 게 그분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위로가 되거든요. 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이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그게 효과적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좀 표현을 잘 못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왜 삼가라는 말을 붙이냐면 우리는 유족들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나 딴에는 위로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네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에 턱없이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유족을 이해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예,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유족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슬퍼하잖아요. 네. 슬퍼하고 지금 고통스러워하면서 또 분노하고 또 창피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슬퍼할까요? 또 슬퍼하면서 울잖아요. 왜 슬퍼하고 왜 울까요? 우리는 매번 그런 거를 겪으면서도 그냥 유족은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유족들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경우에 처한 분들은 뭔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왜 그분들은 슬퍼하고 왜 울까? 예.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심리학적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애착 이론이라고 그래요. 애착 이론.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애착들 많이 하시죠? 예. 예. 누구한테 제일 많이 애착하세요? 자식들. 네. 맞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연세가 이렇게 좀 올라가시면 이제 배우자는 절로 가고 자식한테 이제 체인지하죠. 예. 근데 이제 초반에는 또 이제 배우자가 또 중요하잖아요. 한참 이렇게 삶을 만들어 갈 때는. 근데 그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다가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집착하게 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는 것을 애착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애착이라는 것은 근데 애착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태어나면서 처음부터 애착하는 것은 누구하고 애착을 할까요? 엄마하고 자식 간의 애착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기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엄마한테 애착을 해야지 엄마 품을 파고 들어야지만 젖도 먹고 또 변도 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필수적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머니도 또 자식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또 걷어주잖아요. 예, 모든 것을 제끼고 그 애한테 전심전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기간이 지나고 많아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랑에서 집착이 되고 또 애착이 되죠. 예, 더군다나 또 여성들은 또 자기 몸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남성보다 훨씬 더 그러한 피부로 와닿는 게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기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애착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생존시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착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키워주고 했던 그러한 부모님, 저절로 애착심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은 또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그러한 사랑하는 대상이 어쩔 수 없는 죽음으로 인해서 내 곁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것은 생사를 띄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럽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별로 인해서 헤어졌다는 것은 그러한 애착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고통스럽냐, 덜 고통스럽냐 이런 것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별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냐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애착의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또 그러한 것들에서 많은 변수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또 어머니가 이렇게 애를 이쁘게 또 잘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로 간에 또 생각과 또 뜻이 달라서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사이가 또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런 애착보다 미움이 더 많아지면 또 사별이 일어났을 때도 아이고. 또 정도가 달라지겠죠. 네, 어렵다.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애착 관계가, 그래서 애착 관계라고 그래요. 애착 관계가 우리가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신경도 별 안 쓰잖아요. 애착 관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돌아가시는데 신경을 쓴다는 것은 애착 관계가 조금이든 적든 있다는 거죠. 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착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때 이제 누군가가 돌아가실 때 우리는 슬퍼하고 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착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슬퍼하는 거예요. 또 울어요. 왜 울어요? 두 번 다시 못 보니까. 그러면 못 보면 못 보지 왜 울어요?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울어요? 살아 계실 때 조금 더 자주 만나고 네. 잘해 드릴 걸 네. 그때 만약에 내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만약에 네. 아버지라고 네. 생각했을 때 네. 아버지를 정말 좋아했는데 네. 아버지 역시 저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막 우리 아버지 정말 없어지네. 만들 수가 없네.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그런 게 막 네. 많은 거죠. 아유, 우리 선생님 지금 아버님이 아주 바로 앞에 와 계신 것 같으시네요. 네. 가고 싶어. 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네. 그래요. 선생님 지금 눈물이 또 글썽하셨어요. 네. 왜 인간은 슬플 때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울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무슨 일이 있다 잠깐 멈춰 이런 얘기하죠. 타임아웃 이렇게 하죠. 네. 바로 우리가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주변에다가 타임아웃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춰.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날 좀 봐줘. 그리고 날 좀 도와줘. 나에게 눈길을 주고 나에게 관심을 좀 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유족 심리에 대한 것들을 정말로 잘 사렵 깊게 많이 이렇게 챙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많이 잘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 상장례에는 다 그것이 유족을 고려한 것들이에요. 네. 예전에 전통 상장례는 누군가 돌아가시면 초상, 대상, 탈상 이렇게 해가지고 한 25개월 정도 이렇게 걸려서 상을 마쳤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서양의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더니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별의 슬픔과 고통이 가라앉으려면 2년 반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근데 또 자식이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2배가 되죠. 네. 한 5년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고서도 또 가슴에 묻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동양권에선 자동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외국에서는 특히 이제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언제 하게 됐냐면, 미국에서 1942년도에, 보스턴이라고 저 동부에 있는 도시 있잖아요. 거기, 하버드 대학 있는 그 도시죠. 그쪽이. 그런데 거기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493명의 학생이 타 죽었어요. 네, 엄청나죠. 그래서 그 부모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집단으로 이제 유적이 발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린드만이라는 미국의 그 의사가 그 유족들을, 부모 유족들을 치료한 그 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족들이라는 게 과연 어떤 심리로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거를 연구를 했어요. 본격적으로. 유족들은 심리적으로만 그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몸도 같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돌아가신 그 자식에 대한 그 생각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오로지 그 생각만 하고. 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반은 돌아가신 분하고 가 있는 거예요. 반은 현실에 디디디고 있지만 반은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유족들이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족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족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뭐 지금 뭐 의학적으로 유족병이라고 있진 않아요. 네. 근데 그냥 말하기 편하면 편하게 유족은 유족 나름대로의 증상을 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일시적으로 앓는 게 있고 또 일시적으로 앓고 그다음에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싹 이제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예. 그럴 때는 뭐냐면 유족의 병이 이제 고질화되는 거예요. 예. 미국의 정신의학자 조지 엔젤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그래서 유족은 어떤 사람이냐? 심리적으로 화상을 입은 사람이라 그래요. 예. 금방 와닿잖아요. 우리 저 주방에서 설거 뜨거운 물 쓰다가 뜨거운 줄 모르고 팍 틀었을 때 그냥 뜨거운 물이 확 따면 뭐 여기가 이렇게 기포가 오르고 또 더 나빠지면 막 이제 피부 이식 수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도, 2도, 3도 화상처럼 우리의 마음도 심리적인 화상을 유족이 입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1도 화상으로 끝나지만 심리적 화상이 어떤 사람이 2도, 3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변에서 잘 챙겨서 봐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들이 오늘 이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애착하게 있으면서 위로도 해주고 심리적으로 화상을 입은 사람.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심리적으로 화상을 입은 사람. 네, 그렇게. 그러면 쉽게 우리는 이제 저분이 상당했어. 그러면 저분이 심리적으로 화상 입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금방 와닿죠. 네.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유족들은 아까 몰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누가 돌아가셔서 같이 뭐 저 장례식장에 있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발인을 해서 뭐 화장으로 모시러 갔다든가 이럴 때 보면 다들 그냥 멍하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도대체 마음속에 무슨 생각과 무슨 감정이 있는지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거든요. 무표정하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도 무표정해요. 네.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 상대방이 멀뚱하게 무표정하게 있으면 거기다 대고서 저분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서 뭐 즐거운 거 뭐 아니면 슬픈 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맞춰서 우리는 그냥 존중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무평해지니까 잘 모르는 거라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분들 마음속에는 심리적으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분노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도 이제 돌아가고 있는 분이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유족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족들은 아주 다양한 그러한 증상들을 알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슬픔, 분노, 죄의식, 죄책감, 그다음에 자기 비난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
센터에 그 어르신 유족된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상담을 해드리러 많이 이제 다녀요. 그래서 뭐 연락이 오면 또 가서 해드리고 그러는데, 대개 한 80대, 뭐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분들이 배우자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뭐 70, 80살 이렇게 돼서 헤어지시면 뭐 살 만큼 같이 사셨으니까 뭐 별적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한 분들일수록 우리가 아까 애착 심리 배웠잖아요. 예. 40년, 50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애착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일 수 있어요. 서로 배우자일 경우에. 그러면 애착 관계가 심해서 그분들은 오로지 돌아가신 분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그 여성 어르신들은요, 죄책감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특수의 문화죠. 이제 젊은 세대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지지만, 옛날에는 그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어르신들은 남성을 예전에 70대, 80대 되면 남성 어른들을 많이 이렇게 받들고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죄책감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잘해드릴 걸, 뭐 이런 거, 뭐 사소한 걸로 인해서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그분들은. 물론 이제 어떤 어르신은 뭐 잘 돌아가셨다고 막 와서 기뻐서 뭐 난리 그런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그 두 분 간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분도 처음에 한 3개월 동안 잘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오면 좋다고 막 해방감을 느끼거든요. 우리 해방감 느끼잖아요. 뭐, 집에서 뭐, 우리 안 사람이 뭐, 친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한 이틀 없으면, 거의 한편으로는 뭐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거는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50년 동안 그렇게 사시면서 그런 사연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해방감을 저한테 막 기쁘다고, 뭐 그다음에 뭐 남자친구가 내가 몇 명이라는 동안 저한테 와서 자랑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나중에 3개월 지난 다음에 복지관에서 어떤 커플이, 그러니까 남녀 커플이시죠. 커플이 이분을 혼자라고 밀어냈어요. 예, 순서가 됐는데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남편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거를 안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남편의 빈자리가 확 다가왔어요. 그다음부터 이분이 그날 오셔서 저한테 막 엉엉 웃으시고 그러더니 이제 남편을 그리워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유족의 심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저분이 남편 돌아가셔서 좋아한다고 저럴 수 있어?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유족의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줘야죠. 계속.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좋으시겠다고 잘하셨다고 남자친구 만나서 뭐 참으셨다면 잘하셨다 이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동안에 쌓였던 것을 풀어내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걸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긍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족의 심리를 잘 안다는 것은 그렇게 그런 것을 기다려줄 줄 아는 거죠. 옆에 분들이. 그런다고 뭐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그분이 더 이상 문을 닫거든요. 그럼 그 속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지 못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외로움, 피로, 그리워함, 해방감 이런 것들이 다 유족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유족들은. 그리고 또 유족들은 아까 몸으로도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몸에 먹을 것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챙겨주고 이러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부의금 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부의금은 단순히 뭐 장례 치러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유족들이 그러한 그 슬픔과 고통에 빠졌을 땐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계에서 좀
집중하는 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조금이라도 뭐 사 먹고 기운 차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좋겠어라고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어려운 입장에 처한 분들을 도와주는 거지.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올 사람이 안 오면 되게 서운해 하잖아요. 나중에 의도 막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가 나의 슬픔과 고통을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런 거죠. 돈을 안 낸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유족들은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돌아가신 거를. 예. 그러니까 내내 이제 뭐 2, 3개월 아프셔가지고 맨날 옆에서 간호를 하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왜? 한편으로는 돌아가시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고인이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으려는 거, 이건 아주 큰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예전에 대구에서 개구리 소년들이 있었죠. 예. 뭐 거의 한 8명인가 됐나? 예, 뭐 만났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생명불명 됐잖아요. 그래서 생명불명인데 죽었는지 사는지 몰랐어. 그래서 한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뼈를 발견했죠. 유골을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그 부모는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 자식들이 그 생대 같은 자식들이 죽는 걸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걔네들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애들 우리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쩌릿쩌릿하잖아요. 어린애가 막 그렇다 그러면 그 애를 찾으러 지금 생계가 뭐 일하는 게 중요해요? 개 찾는 게 중요하죠. 애기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에너지를 그 애를 찾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개구리 소년은 물론 이제 나중에 시신이 유골이 발견되긴 했지만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 회복시키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삶에 써야 될 에너지를 거기 쓰지 못하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예전에 우리 젊은 선생님들하고 좀 저건데 예전에 그 동해안에서 오징어 짜비배를 북한에서 많이 이렇게 납치해 갔어요. 그죠?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그 부모들은 그 동네 이제 어촌에서 살잖아요. 이사도 안 가요. 밤에 잘 때 문 열어놓고 자. 혹시 우리 애가 올까봐 오면 집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도 안 가. 그 다음에 또 문도 열어놔. 그게 바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족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족들은 잠을 잘 못 자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밥맛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얼이 빠져 있어요, 얼이. 멍해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 이런 게 떨어져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왜 생각이 반이 저쪽에 가 있잖아요. 반이 나가 있으니까 또 이 세상 일이 귀찮아. 그러니까 뭐 자세히 보려고 그러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나 뭘 보고 판단하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도 없고, 얼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유족에게 무슨 말 하고, 유족이 또 물어보고 그러면, 이 사람 뭐 또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 그렇게 일반으로 유족을 모르는 사람 그렇겠죠. 근데 유족을 잘 아는 분들은 이분이 지금 아주 유족 심리로서 마음이 혼란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는 써서 주는 게 써서. 예. 현명한 사람 같은 써서 아예 냉장고에다 딱 붙여주고. 예. 혹시 또 냉장고에 있는 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군데다 붙여놔주고 화장대에도 붙여놔주고 뭐 이렇게 예. 꼭 필요한 거. 예. 그러한 것들이 우리 유족을 이해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죠. 예. 이번 이 시간이 행복을 위한 고백이잖아요. 고백. 예. 예, 우리가 이제 다시 되돌아간다. 행복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하고 유족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별과 유족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아버님 생각, 예, 아버님 생각이 날 때에 행복하세요? 아니면 좋아요. 행복하세요? 네. 아버지 자주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제 꿈에 나타나셨거든요. 네. 꿈에 나타났는데 그걸 갖다가 톡에다가 바로 네. 아침에 네. 그 글을 써놨어요. 네. 뭐라고 쓰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네. 옷도 고급스럽게 입으시고 네. 따뜻한 손을 나를 잡아줬다. 네. 그래서 옷도 잘 입으시고, 네. 그래서 다시 만나게 돼서 행복하셨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동생한테 또 우리 올케 언니한테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올케 언니가 뭐라는 게 아니고 절에다가 그 많이 올렸다 이런 네.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좋은데 가시라고. 네. 매일 기도를 하게끔 네. 매일 그걸 네. 하게끔 준비를 했다 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보다도 네. 우리 올케한테 고맙고 네. 또 우리 아버지도 너무 네. 잘 된 것 같고 네. 또 화면에 그 아버지 꿈속에서 나타나는 분 아버지가 너무 멋있고 환하게 웃는 거 보니까 나 역시 네. 좋아가지고 네. 글까지 쓰게 됐어요. 그래요. 아버님을 잘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나 봐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하고 네. 어릴 적에 네. 어떤 아버지셨냐면은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공장에서 네. 2층에서 저를 보고 나는 학교를 가고 네. 그러면 돈에다가 10원짜리 돈에다가 돌 속에 돈을 10원을 넣어가지고 2층에서 네. 우리 학교 갈 때 탁 던져주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네. 우리가 막 손을 네. 들고 얼른 주워서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잖아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예. 그런 아버지셨어요. 그래요. 아주 우리 선생님은 우리 이제 오늘 유족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강좌를 듣고 또 하잖아요. 그 선생님 마음속에 아버님에 대한 아버님과의 사별이 매우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님이 몸은 떠나시면서 선생님의 마음속에 남겨주신 아버님의 기억, 그것이 아주 정말로 보석 같은 그러한 기억을 선생님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개구리 소년 자꾸 이제 좀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하고 정말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가신 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이 지금도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못 가신 분들은 지금도 힘들어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그러한 삶을 가려면 우리 애도 유족 심리를 잘 이렇게
갈무리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뭐 방법을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렸나요? 행복에 대한. 아니, 좋아요. 예. 예.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뭐 그 우리 유족에 대한 이해하고 행복에 대한 거하고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으실까요? 행복으로 가려면 유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네, 유족들을 잘 위로하고, 예,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 주위에서 잘 다독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요. 주변에 그렇게 사별하는 분들을 잘 다독거리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이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족이 어떻게 그러면 애도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될지 그걸 가지고 또 한 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